국내 이슈는 당연히 이 의사 파업이죠. 네, 이 전공의 파업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 상황에 변화에 약간 영향을 준 거는 이 서울대 교수들이 이제 그 전공의 편들을 들어준 거에 또 되게 좀 힘을 실어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틀 뒤에 인턴들이 또 임용 포기 선언해가지고 이것도 좀 전공의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7일 날 이 99개 병원의 전공의 80%가 사직해가지고 뭐 이제 완전히 뭐 상당히 많이 가세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3월 2월 29일까지 돌아오면 이제 법적인 이런 제재가 없는데 3월 지나면 무조건 뭐 이제 법적인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놓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이렇게 예고해도 전공의들이 별로 동요를 하지 않는데, 이미 좀 자존심이 많이 상처를 받았는지 이게 쉽게 이제 지금 아마 자존심 문제가 됐는지 쉽게 이렇게 그 이제 포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부에서 당근 제시하느라고 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뭐 제정한다.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지방 국립대 의대 교수를 이제 더 충원하겠다 이런 제안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쉽게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정치 뉴스 보시면은 지난 금요일에 김종인이 이제 그 개혁신당으로 간 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민주당에서 약간 공천 문제가 심해서 그런가 이번 주에 이 국민의힘이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1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민주당을 이렇게 능가하는 이런 일이 또 벌어져 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이 민주당 이 내용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 내부 분열 문제가 되게 이제 지지율에 약간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임종석 배제하고, 그러자 임종석이 또 다음 날 이틀 뒤에 다음 날 이제 또 이제 기자회견해 가지고 단독으로 또 이제 또 기자회견해 가지고 이제 지도부에 도전하는 일이 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홍영표 또 배제가 돼 가지고 또 안민석도 배제가 됐고요. 해가지고 이제 근데 안민석은 그 친명인데 하여튼 배제가 됐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이 쌍특검법이 국회에서 이제 재의결했는데 이게 또 부결이 또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큰 뉴스가 이제 작년 4분기에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대로 떨어져 가지고 0.6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지금 이 인구 감소가 되게 이제 심각한, 출산 문제가 되게 심각한 문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북일 관계에서 약간의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현재 북일 관계 가장 이제 좀 저해하는 장애물이라면 하기 뭐하든 북일 관계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일본인 그 납치자들의 이제 그 가족들의 이 정서가 되게 중요한 영향을 좀 미치고 있잖아요. 이제 북일 관계에 미치는데 그 그 이제 이런 이제 그 이 납북자 가족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납북자 모두를 다 보내주면은 이 북한에 대한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에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거에 대한 보시면요, 이게 그 다음 날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의 이 대응이 좀 약간 좀 묘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이 북일 관계에서 납치, 핵, 미사일 이런 그 현안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이 북일 관계 해결에 도움이 될 건가, 이걸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지금까지는 이 기시다 정권이 납치 문제를 가장 앞에 뒀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납치 문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이것 중에서 뭐가 가장 도움됐지 택일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제 기시다 내각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납치 문제를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북일 관계 이렇게 진전시킬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이제 보여준 거죠. 이게 되게 약간 미묘하지만 되게 중요한 발언을 이제 이번 주에 하야시가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화제를 끈 뉴스가, 북한이 코로나 이후로 이 서방과의 관계를 이제 많이 단절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이 스웨덴 대사가 북한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이제 이 북한과 유럽과의 관계가 이렇게 다시 이제 재개가 되는데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북한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문호를 열어주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북한 노동자 수십 명이 지금 저기 고향으로 가겠다고 지금 약간 이게 집단 행동을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수년간 북한에 못 간 것 때문에 약간 그런 불만들이 지금 쌓여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중요한 뉴스가 뭐냐면 이게 되게 앞으로 세계 질서의 판도에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인데요.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도 안 하고 지금 또 이제 추가 지원도 없으니까 유럽이 지금 약간 동향이 이상합니다. 뭐라면 이제 나토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 슬로바키아, 그다음에 마크롱 프랑스도 그런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은 여기 그 라트비아 또 뭐 해가지고 지금 미국을 대신해 가지고 나토가 지금 우크라이나 군대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패권이 유럽에서 이게 몰락을 하죠.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나토가 단독으로 러시아랑 싸우면은 미국은 더 이상 이제 유럽에서 존재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근데 나토 차원에서는 이제 이걸 이제 그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프랑스 마크롱이 지금 여기 선정이 있기 때문에 뭐 나토 차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하여튼 뭐 적어도 그 유럽이 지금 미국과 이렇게 그 단독으로 이렇게 따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마크롱은 그전부터 이미 이제 유럽 자주를 되게 그 천명해왔거든요. 유럽의 독자 안보. 근데 그 마크롱이 지금 여기에 지금 나서기 때문에 만약 이 일이 추진이 된다면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스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군대 보내는 문제 논의할 가능성이 되게 커진 상황인데, 그래서 미국 패권에 되게 이게 뭐 미국이 볼 때는 이게 되게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신호인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 미국이 되게 궁색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크라이나 도와주는 게 지금 의회가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미 의회가 반대하니까 뭐라냐면 국방부에 있는 재고품을 지금 더 도와주자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게 좀 위험한 게 아까 뉴스에 보니까요. 아니 뉴스가 아니라 아까가 아니라 뉴스에 보니까 미국이 이 재고품을 만약에 우크라이나 보내주면은 혹시라도 벌어질지 모르는 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쓸 무기가 현재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딴 전쟁에 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지는데 요거를 지금 우크라이나에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만약에 여기서 실패한다 그러면 미국이 진짜 큰 패권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 단서가 지금 서서히 조성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미국이 볼 때는 되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푸틴도 약간 긴장했는지 나토 국가들이 지금 막 파병 얘기하니까 푸틴이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저 되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지금 경고를 그러니까 푸틴도 이게 약간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중동에서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약간 좀 틈이 생기고 있는 게, 요즘에 하도 그냥 이 국제 여론이 이스라엘한테 등을 돌리니까 미국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한 지구에 이 유대인 그 정착촌 확대를 이제 미국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반대하는 게 되게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약간 관계가 미묘하게 지금 틀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싸우다 보니까 기존의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권위가 떨어져 가지고요. 지금 옛날에 피에로라고 했죠. 아라파트 때는 지금은 PA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피에로에서 그러니까 과거의 피에로,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정부의 그 강요들이 이번 주에 다 사표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한 논의가 지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싸는 바람에 이 팔레스타인 정부의 그 권위가 지금 추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보면 이제 점점 이렇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 거기 있는 헤즈볼라가 점점 더 이게 지금 두각을 보여가지고 앞으로 아마 하마스, 그다음에 이스라엘 남쪽의 후티, 그다음에 또 북쪽의 헤즈볼라가 동시에 지금 막 이스라엘 압박할 수 있는, 거기다 만약에 이란까지 가세하면은 거의 보시면 이게 동서남북 다 되는 거죠. 저기 이스라엘 서쪽에는 가자, 북쪽에는 헤즈볼라, 동쪽에는 이란, 남쪽에 후티까지 합하면 이스라엘이 완전 포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점점 더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지금 기존에는 미, 영, 중이 홍해에서 해상 안보 작전 했는데, 이번 주는 이제 EU가 그리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EU가 지금 해상 안보 작전에 지금 착수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권위가 또 한번 떨어진 게, 분명히 그 바이든이 다음 주에 휴전된다고 했는데 지금 하마스가 그 휴전안을 또 거부해가지고 바이든이 또 약간 그냥 결과적으로 식원한 셈이 돼가지고 좀 권위가 약간 추락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중요한 뉴스였죠. 이 가자지구 북부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구호품 주는 트럭에다 폭격을 해가지고 100명 넘게 사망해가지고
점점 더 이렇게 이스라엘 여론이 이게 이스라엘에게 고립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요즘 보시면 요즘 세계 경제 주요 이슈가 이제 미일, 유럽 이 세 지역 증시가 막 폭등하는데 니케이 지수는 지금 뭐 이번 주에 최고가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일본 증시가 최고가 찍는 거하고 정반대로 기시다는 지금 계속 추락을 하는 상태인데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기시다가 역대 총리 중에 처음으로 국회 나가가지고 국회 정치윤리심사위원회 여기 윤리 심사위원회 가가지고 이 비자금 문제 또 사과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위원회 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기시다가 지금 되게 이제 갈 때까지 갔다는 그런 징표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되게 이번 주에 최근에 대담한 일을 했거든요. 하와이에서 남쪽에 보시면 키리바시 섬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중국이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키리바시 섬에다가 경찰을 보내가지고 지금 거기 치안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미국 하와이면 미국 코미치인데 코앞인데 거기서 지금 중국이 대담하게 지금 치안 활동을 해가지고 막 미국이 보시면 이 미국이 이제 우려 표명하고 또 미국 해안 경비대가 뒤늦게 이제 막 중국 어선 막 조사하는 막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이건 뭐 우리 이건 세계사 문제인데요.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이 처음으로 이제 이제 달에다가 이 우주선 보낸 거 이거는 뭐 이제 뭐 지금 역사가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민간 차원에서 런 일을 또 해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도 보시면 이번 주에 다우지수, S&P 500, 뭐 나스닥 다 역대 최고 찍어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지금 희한한 게 한미일 연대인데 여기서 이 증시 폭등에서는 한국은 빠지고 미일, 유럽만 지금 증시 혜택을 보고 있어가지고 이거 뭐 아무 실익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미 대선에서 새로운 이슈가 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냉동 배아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지난주였는데 지난주였습니다. 이 냉동 배아도 인간이다. 이거를 낙태하지 말라 이 판결이 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또 이제 낙태 문제로 다시 이제 또 이게 또 대선 쟁점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되니까 트럼프가 그동안은 막 되게 강경하게 하다가 여기 약간 뜨끔한 게 최근 작년에도 낙태 이슈 터져가지고 트럼프가 좀 약간 공화당이 불리했거든요. 공화당이 불려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이것 때문에 약간 좀 조심하는 그래서 이 낙태 문제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트럼프가 조심하는데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요거를 이슈화 시켜가지고 이번 대선까지 계속 이제 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이번에 뭐 비트코인도 역대 최고점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 대선에서는 지금 바이든 트럼프가 지금 계속 이제 최종 무대로 지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